집안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이 여성에게서 추락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상처가 발견이 됐어요. 어제 오후 전남 순천에서 가족이 40대 여성이 집에서 숨져 있다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예. 경찰이 출동해서 현장을 봤더니 이 시신에 상처가 남아 있고요. 베란다에 추락 흔적이 있었던 겁니다. 이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니라 타살의 정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추락의 흔적이 있는데 발견은 집안에서 발견이 됐다. 그렇죠. 손정혜 변호사, CCTV를 경찰이 당연히 봤는데 아주 수상한 남성이 포착이 돼요. 어제 오전 6시 15분경에 머리에 수건을 쓴 남성이 아파트로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이제 포착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하단에 쓰러져 있던 이 여성을 들쳐매고 다시 아파트로 들어왔다가 들어온 지 한 2시간 후 있다가 아파트를 나가는 모습까지 찍혀 있었는데요. 이 남성은 이 여성의 약혼남이죠. 약혼남의 후배로 밝혀졌습니다. 그럼 박사님 변호사, 사건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이 남성이 들어가 있다 같이 있는 상황에서 여성이 추락하고 이 남성이 다시 데리고 올라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6시 15분경에 들어갔다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하고 예. 그 사이에 남성이 밖으로 나와서 화단에 있던 여성의 시신을 들쳐 업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엘리베이터 CCTV 등에 찍힙니다. 그리고 예. 8시 15분에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찍히는데 결국 범행 현장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유일하게 이 사람뿐이니까 이 사람이 용의자라는 건 쉽게 특정이 되는 거죠. 네. 그렇지만 특정되고 난 다음에 왜 굳이 추락한 여성을 들쳐 업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을까? 그렇죠. 무거운데 혼자서 더더군다나 제가 추정컨대는 그걸 그대로 방치해둬 버리면 살인죄를 온전하게 덮을 수 없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살인죄가 적용될 것이다. 그걸 피해갈 수가 없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대로 둬버리면 내가 밀었거나 내가 폭행하는 과정에서 떨어졌다라고 경찰관이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예. 내가 범행 직후에라도 이 시신을 안고 올라와야 예. 내 과실이 아니거나 내 과실이라도 고의가 아닌 상태에서 범행이 저질러졌구나라고 판단할 여지가 생길 것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의 수사에 대비해서 이러한 행동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경찰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 여성이 마치 스스로 뛰어내린 것처럼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 게 그거하고 연관이 있는 거네요? 연관이 있는 거죠. 본인이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네. 성폭행을 시도했는데 미수에 그쳤고 그 성폭행을 피해서 여성이 뛰어내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본인의 주장일 뿐입니다. 추가 조사를 해봐야 그렇죠. 되겠습니다만 네. 결국은 성폭행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이 내용과 관련된 겁니다. 내 진술 그대로 내가 굳이 사람을 떠밀어서 내지는 폭행해서 죽일 의사까지는 없었는데 부득이하게 떨어져서 사망해버렸다. 그래서 내가 급한 마음에 놀란 마음에 사람을 데리고 올라온 게 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려고 그런 그러네요. 행동을 한 네. 것인데 실제로 이런지는 경찰이 수사를 해봐야 되겠죠. 예. 부검을 예정하고 있고요. 그러면 상처 부위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혹시나 그 전에 치명적인 공격이 가해졌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고 네. 그리고 두 사람이나 주변의 관계 그리고 참고인들 진술 등 혹시나 살인의 고의를 유발할 만한 요소가 사전에 있었는지도 봐야 됩니다. 단순히 본인 진술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찰은 그렇게 폭넓게 조사를 해야 되고 결국 본인이 죽이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폭행 시대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하려 떨어졌다면 그건 네. 강간치사가 되는 거고요. 살인에 대해서는 고의는 없는 거니까. 그렇지만 무리하게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떠밀었다든지 아니면 네. 성폭행 시도 과정에서 떨어졌다면 그건 강간살인이 됩니다. 강간치사와 강간살인은 법정형부터 실제 형량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충분히 경찰이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 질문드릴게요. 손정혜 변호사님. 글쎄요. 이 여성이 추락한 이후에 경찰에서는 그 당시에 살아 있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지금 후배라는 사람의 재질은 굉장히 극히 불량합니다. 첫 예. 번째는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재질이 굉장히 좋지 않고요. 자신의 선배랑 약혼했던 여성에게 범행을 저지른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추락했을 당시 숨이 붙어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만 해도 반성하고 즉시 119에 신고했다고 그렇죠. 한다면 네. 죽음까지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거의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살아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의료적 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 있어서는 강간치사가 되든 강간살인이 되든 굉장히 극히 재질이 나쁘다고 재판부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박사님 변호사 좀 힘든 점이 피해자는 사망을 해버렸고 지금 진술은 이 피의자밖에 진술이 없는 상황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구별해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경찰로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부검과 주변인 조사 그리고 혹시나 금전 거래 내역이나 참고인들 진술을 폭넓게 들어보려고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의 고의를 입증할 만한 정황이 없으면 결국 부득이하게
불명확한 피고인의 이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데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죄질이 굉장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사고의 경위에 비춰봤었을 때는 재판부에서 강간치사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적용할 수 있는 상당히 높은 형량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강간살인보다는 상당히 낮을 겁니다. 그렇다고 예. 하더라도 강간치사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징역 11년에서 14년 정도 예. 거의 살인에 준할 정도의 형량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